대한민국은 재벌의 나라, 지주의 나라. 그 토지재벌 삼성은 자연농원을 만든다고 사들인 땅이, 그 땅이 삼성의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입니다. 에버랜드라는 그 땅이. 그 땅은 50원, 100원에 산 땅인데, 그 50원, 100원에 산 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삼성 전체를 인수합병시키는 그 삼성물산 인수합병의 그 동력이 에버랜드였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50억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받은 이재용이 지금은 회사 내에 있는 비상장 기업을 인수합병만 해가지고도 몇십 조의 재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큰 삼성이라는 재벌 기업의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는 설탕 장사를 시작했고 정권의 줄을 대서 고급 개발 정보를 뽑아다가 땅을 샀고 그 땅이 결국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이제 또 하나의 재벌은 쌀 장사하던 정주영 씨 회사 현대그룹입니다. 현대 정주영 씨는 자기 형제들이 고려그룹, 한라그룹, 금강그룹, 그 무슨 현대산업 뭐 이래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다 하나씩 건설 그룹을 만들어졌습니다. 현대는 정부가 발주하는 세금으로 발주하는 공사를 따다가 하청 다 줘가지고 돈을 벌었죠. 하나는 토지로, 하나는 건설로. 그래서 대한민국은 토건 국가고 토지 재벌, 건설 재벌이 지배하는 그런 지주의 나라, 재벌의 나라가 됐다. 70년대 박정희는 이 강남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강남 신도시를. 그 다음에 노태우는 5대 신도시 수도권. 노무현은 2기 신도시 해가지고 판교, 위례, 그 다음에 뭐 김포, 동탄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문재인은 지금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도시개발을 해서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그 일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다 재벌한테 갑니다. 재벌이 가진 토건회사에 일감이 가죠. 결국 재벌의 먹잇감을 대주는 겁니다. 서울의 강북이나 강북 재개발을 하거나 강남 재건축을 하면 모든 조합원들이 삼성이나 현대가 와서 공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핸드폰,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아파트도 재벌이 다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그것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땅과 집은 도박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박 상품이.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지난 3년간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평균 3억이 올랐습니다. 3억. 아파트 값이 52%가 올랐습니다. 1년에 14%씩. 여러분 임금이 뭐 얼마나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평균이 3억입니다. 강남은 평균 7억이 올랐고 이 강북 지역도 평균 2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만 서울에 가지고 있으면 서울에는 아파트가 총 170만 채가 있습니다. 그 170만 채의 아파트가 한 채에 3억씩 올라가지고 아파트 값 오른 것만 520조 정도. 그 다음에 서울에는 170만 채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것들도 평균 1억이 올랐습니다. 평균 1억이.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 3년.
그래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그렇게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불로소득을 소수가 챙기는데도 이걸 문제 제기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나 언론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일 3인가요? 4.15 선거에서 지금 여당은 180석을 차지했어요. 다수당이 됐죠. 그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6월, 7월, 8월 지금 중순 한 75일 동안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은 20%가 빠지고 여당 지지율은 10몇 %가 빠졌습니다. 그 지지율을 거품을 뺀 사람은 저는 우리 경실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실련이 제가 우리 요원이 한 10대 명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하면 50개 이상 언론이 와서 100건 이상의 기사를 막 쏟아내줍니다. 그 바람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얼마나 올랐느냐, 집값이. 서울의 이 아파트값, 이게 변화입니다. 이 하늘색은 강남, 이 저 뻘구스름한 거는 강북 아파트인데, 지금 강남 아파트는 평당 7천만 원, 30평 같으면 21억이 됩니다. 강남에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30평 아파트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20억이 넘습니다. 강북은 3천만 원, 30평 아파트 강북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8억, 9억짜리가 됐습니다. 이 속도가 2016년 박근혜 탄핵되고 1년에 이 상승 속도가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이명박에서 박근혜까지 8년 동안 26%가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26%니까 1년에 3%씩 올랐는데 이 정권에서는 14%씩 5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집값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에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170만 채가 있으니까 전체 가구 2,200만 명으로 볼 때는 10%밖에 안 되는 거죠.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집값이 그럼 언제 올랐냐? 그리고 왜 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됐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외환위기가 터지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99년에는 강남에 제일 그 고가 아파트라는 타워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그게 평당 900만 원, 30평짜리를 900만 원, 2억 7천에 분양을 했는데 70%가 미분양이었습니다. 너무 안 팔려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면 평생 양도세 면제. 거기에 뭐 한 5, 60평 되는 거를 노무현 정부의 그 진대재 장관은 3채씩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99년, 2000년까지만 해도 3억도 안 되던 아파트가 왜 이렇게 올랐냐? 노무현 정부가 끝날 2007년에는 14억이 됐습니다. 14억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명박, 아주 싫어하시죠? 이명박이 집권할 때는 집값이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박근혜 때는 돈을 꿔줄 테니 집사라고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돈을 꿔가질 않아서 심각했습니다. 미분양이 한 100만 채, 200만 채가 막 쌓였어요.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안 팔려가지고. 그게 2015년, 16년까지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막 치솟고 지금 이만큼 더 올라왔어요. 저 꼭대기까지.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닿질 않아서 그런데 그렇게 떴습니다. 예를 들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대권 주자가 뭐 1등에서 좀 밀렸다고 하는데
2000년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분이. 국회의원이 될 때 강남에 2억 주고 산 아파트가 자기가 여당일 때 14억이 됐다가 여당일 때 야당이 됐을 때 그대로 횡보를 하다가 2016년 자기가 총리 될 때 12억이었어요. 그 아파트가. 그 12억짜리 아파트가 총리 3년 하는 동안 21억이 됐어요. 금년 1월달 총선 전에 그 집을 팔아서 18억, 19억을 챙겼습니다. 지금 국회의장 하는 박병석 의원은 2000년에 반포에 60평짜리 아파트를 가졌는데 그 당시에 8억 하던 아파트가 노무현 정부 끝날 무렵에 32억이 됐다가 28억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53억이 돼서 3년 동안 20몇 억을 벌었어요. 그 대한민국 국회의장입니다.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누구도 이런 거를 수치로 드러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임기 절반이 돼서 30개월 만에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 어떤 국민이 질문을 던집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30개월 동안 자기 임기 동안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은 하락할 정도로 안정적이다. 집값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 라고 장담한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게 11월 19일입니다. 한 8, 9개월 전. 이런 사람이 그렇게 없나?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집값이 떨어진 데만 사나?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자기 편 집값만 청와대에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들 아파트 값을 다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조사를 했더니 14억 오른 사람, 11억 오른 사람, 이번에 그만둔 민정수석 11억 올랐고 초대 정책실장 10억 6천, 두 번째 정책실장 10억 4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집은 다 10억이.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밑에 사람이 가진 아파트 값이 3억 3년 동안 저렇게 오르는데도 모를 수 있나? 그거는 이 정책실장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10% 올랐다. 10% 올랐다. 감정원의 그 조작된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10% 올랐다고? 전체 청와대에 있는 그 수석들의 아파트 값을 전부 다 뒤졌더니 40%가 올랐어요. 40%. 1년에 1억씩 올랐어. 월급 1억씩 받고 보너스로 집값 1억씩 올라가지고 3억씩 올랐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야, 이게 청와대에 있는 애들은 역시 좋은데 집을 잘 골라서 집값이 저렇게 올랐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했어요. 그래서 정책실장만 보니까 다 10억대를 챙긴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공시지가를 조작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동에 가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공장 지으려고 산 땅이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산 땅 10조짜리가 있습니다. 10조 원 주고 산 땅. 그 땅이 2014년에 거래가 됐는데 10조 5천억에 샀는데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2조 8천억이에요. 25%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시세의 한 70% 됩니다. 공시가격이, 세금 매겨지는 기준이. 근데 재벌이 가진 거는 25%, 30%밖에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재벌한테 이롭게 해줬어. 공무원은, 관료는 박정희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재벌을 이롭게 해주면 잘려도 구속돼도 재벌이 챙겨줘서 그런지 우리 관료는 전부 다 재벌 편이라고 봅니다. 왜? 대한민국 땅값을 조사했어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도 숫자가 많아가지고 9,500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내가 또 올해 오른 것까지 해서 또 발표를 할 겁니다. 이제는 1경이 넘어갔어요. 1경이 넘어가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노무현, 문재인. 이 사람들은 무슨 너무 기술이 뛰어난지 집권하기만 하면 땅값, 집값이 뛰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견제 세력이 없어. 진보당은 원래부터 관심이 없고 정의당은 모르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너무 잘 알아. 재벌 편 같이 들어주면 좋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별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 예?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 지난 총선이 끝난 직후까지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지금 광주까지 온 겁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아까 제가 10억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0억을 모으려면 노동자가 5천만 원 받은 노동자가 20년 모아야 돼. 한 푼도 안 쓰고. 1년에 2천만 원씩 모으면 50년을 저축해야 돼. 근데 그 50년의 격차가 생긴 거야. 여러분들과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과 그냥 3년 사이에 50년의 자산 격차가 생긴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대한민국 땅값은 이게 노태우 때입니다. 91년도 89년 노태우 때 91년 대한민국 땅값이 1614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했대요. 그랬더니 1500조였습니다. 89년에. 그리고 91년에는 1600조였고 저 1600조라는 돈을 가지면 그 당시에 미국 땅 70%를 산다고 그랬어요. 캐나다는 5번을 사고 저렇게 미국 땅을 70% 사고 캐나다를 5번 사고 프랑스를 6번을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러니까 아까 91년에 1500, 1600조였으니까 한 10년 동안은 500조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말까지도 대한민국은 땅값과 집값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그래프를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어마어마한 속도로 상승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삼성, 현대, 재벌. 그럼 땅값이 올라가면 누가 돈을 봅니까? 재벌, 현대, 삼성. 가만히 앉아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가만히 있는 이재용이 삼성을 그냥 불로소득을 갖다 앵겨요. 얼마가 올랐냐? 5천조가 올랐어요. 4천조 가까운 돈이 올랐어요. 노무현 때는. 지금 이 정권 들어서는 작년에 2천조였는데 지금 조사를 하면 거의 3천조 가까이 올라버려요.
그 3천조, 4천조라는 돈은 얼마냐면 5천만 명이 나눠 가지면 한 사람당 6천만 원, 가구당 한 2억씩, 가구당 한 2, 3억씩을 다 뺏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다 몰아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털린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거는 한국은행이, 내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쌀값이 50배 오를 동안 땅값은 5,000배가 올랐다.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 제가 그 땅값이 문재인 정부에서 2천조 올랐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한국은행에서는 1,000조밖에 안 올랐다는데 왜 경실련은 2천조가 올랐다고 하느냐, 토론 한번 해보자 하고 김현미 장관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즉시 좋다, 공개 토론을 좀 하자.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 밑에 사람들 보내가지고 몰래 만나서 몰래 토론만 하자, 공개 토론은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토론이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몰래 만나서 하는 게 무슨 토론이야. 둘이 앉아서 대화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왜곡된 통계, 조작된 통계 가지고 국민을 속여왔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공시가격인데, 아니 10조에 거래된 거를 왜 3조라고 하고 2조라고 하냐고. 그것도 불과 한 달 전에 거래가 됐는데, 그 1년에 공시지가나 공시가격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국민 세금만 2천억씩 씁니다. 그것도 매년 2천억씩 돈을 주어서 조사를 하는데, 그게 왜 재벌 거는 맨날 30%냐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공격을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돼. 임금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데 오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지금 열심히 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연평균 600조, 임기 5년 동안 3천조가 올랐고, 이명박 때는 마이너스예요. 땅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투쟁했던 이명박은 여러분 걸 안 뺏어갔어요. 다른 걸 뺏어갔지.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뺏어다 다 재벌을 줘버렸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에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는 용적률을 300%로 지면 그 30평 아파트가 가진 토지는 10평밖에 안 됩니다. 10평. 그러니까 30평 아파트가 20억이 됐다는 뜻은 그 20억짜리의 건물값이 한 4억 되는 거 빼면 땅값이 16억이란 얘기고, 10평이 16억이란 얘기는 땅 한 평에 1억 5천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부지 땅 한 평에 1억 5천짜리가 됐어요. 1억 5천. 근데 그걸 국토부가 조사한 공시지가로는 5천만 원. 30%밖에 안 돼. 아파트의 토지는. 세금 매기는 공시가격은 70%인데 공시지가 땅. 이렇게 이 땅값을 낮추는 이유는 그 옆에 아파트 부지 옆에 재벌이 가진 땅값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걸 낮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조작하는 걸 누가 하겠냐고. 모르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이 재벌이라는 회사가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용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청와대에 가서
수석 비서관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 친구, 동창. 그 다음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 친구, 동창. 그 다음에 언론사의 간부, 친구, 동창. 그 다음에 교수, 전문가들, 친구, 동창. 이런 사람을 고용합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남자 접대. 자기 친구를 수시로 골프 접대, 술 접대, 음식 접대, 돈 접대, 접대부. 그 접대부가 되기 위해서 인류대학을 가야 돼. 그 접대를 잘못하면 무능한 사람이에요. 잘려.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접대부가 되기가 자격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시민운동가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술을 못 먹고도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 체질적으로도 못하고 성격적으로도 못하고. 뭐 이런 성격 가진 사람이 어떻게 누가 비유 맞추겠습니까? 접대부로서는 부적격이에요.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재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언론, 관료, 학자, 정치인까지 재벌을.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구도를 깨기 위한 얼음을 깨는 것은 한마가 아닙니다. 바늘입니다. 바늘을 대고 때려야 얼음이 쫙 가죠. 그 필요한 건 바늘이 되는 거죠. 바늘. 자, 그러면 이 정권의 앞잡이인 관료는 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땅값 집값을 저렇게 올리나? 그 재벌 기업들은 보통 건설회사를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그리고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임대, 부동산 관리 회사를 계열사로 수십 개씩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나 이 설비는 동남아로 이전시키고 거기다 아파트를 심습니다. 그게 훨씬 더 이익이에요. 재벌이 지난 40년 동안 8억 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부터 2007년까지 재벌이 가지고 있던 토지가 8억 평이었어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 18억 평이 됐습니다. 10억 평을 샀습니다. 10억 평. 10억 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이 2억 평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5개 면적을 사들였어요. 이 자료를 내가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부터 재벌이 가진 토지 현황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는 재벌을 팝니다. 5대 재벌이 소유한 땅 값이 상호 출자 기업들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를. 이 공시된 자료를 전부 다 뒤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진 땅이 얼마나 되나. 95년도에 가지고 있던 이 재벌이 가지고 있던 총액에서 2007년까지 12조 원이 늘었는데 땅값이 2007년부터 최근 10년간 50조 원어치 땅을 샀어요. 50조. 땅이 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그 앞에서 봤지만 노무현 정부와 이 문재인 정부에서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노태우 정부 때는 88년 올림픽하고 89년에 집값이 뛰고 전세값이 뛸 때 토지공개념 3법, 금융실명제,
토지 실명제, 그리고 5대 신도시 건설, 뭐 이런 걸 발표하면서 재벌이 가진 토지 현황을 전부 다 공개했습니다. 재벌이 가진 토지가 어느 재벌이 얼마나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값이 얼마고 그 땅을 살 때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빌려다 샀고 이런 걸 다 공개를 했습니다. 감사원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감독원에서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공개를 안 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감사원의 이문옥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그 재벌이 가진 토지, 비업무용 토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삼성동에 10조짜리 땅을 샀습니다. 거기다 자동차 공장을 짓거나 뭐 자동차와 관련된 걸 하면 업무용 토지겠죠. 근데 거기다 20층짜리 그 한전 부시고 105층짜리 건물 져가지고 부동산 개발 임대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비업무용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105층으로 용도를 바꿔줍니다. 거기는 원래 주택용지라 20층, 30층밖에 못 짓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용도 변경을 해줘가지고 상업용지로 바꿔서 105층까지. 그 앞에다가 박원순 시장은 영동대로 지하도시를 만들어줍니다. 현대차 가치가 높아지겠죠. 대통령은 삼성역에다가 대규모 환승센터를 만들고 여당 의원들은 삼성역에 광역철도망을 전부 연결시켜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대차 땅이. 그런 걸로 가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국가가 해주는데 경쟁적으로 땅값을 올려주는데 그 땅값이 안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또 세금은 적게 걷어. 이렇게 재벌을 위해서 충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저는 이런 기자회견만 해요. 네? 재벌 계열사 몇 개 늘렸다, 뭐 했다, 이런 것만 기자들한테 맨날 그런 설명만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재벌이 지난 10년 동안 땅이 4.7배가 늘었다. 5조 원이었던 게 25조가 됐다. 삼성은 어떻게 됐다. 뭐는 어떻게 됐다. 맨날 이런 거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그 고인이 된 신격호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정권서부터 명동 롯데, 명동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잠실 롯데, 잠실 제2롯데월드 123층짜리 있는 거, 이런 땅들을 얼마에 샀나고 조사를 봤더니 전체 산값이 1,800억인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만 62배가 올랐어요. 27조 원. 가만히 있는데 27조 2천억이 오른 거야. 그러니까 껌 장사에서 번 돈보다, 예? 껌 장사에서 번 돈보다 장사에서 얻은 영업이익보다 땅값 오른 게 훨씬 더 커요. 이게 상속세 어떻게 나나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상속세를. 그리고 이런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800억에 산 땅이 지금 8조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7조 9,200억이 올랐는데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요. 재벌들은. 개인은 집을 팔거나 땅을 팔면 한두 달 안에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재벌은 연말 결산을 하면서 이것저것 두루뭉실하게 섞어가지고 세금을 고려합니다. 맨날 이런 발표를 해요, 제가. 에? 앉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작년부터, 여러분들은 이명박이 예타를 무시하고 22조짜리 4대강 사업했다고 그거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1년에 10조씩 5년 동안 50조를 쏟아붓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그게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입니다. 그 공약으로 인해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살던 그 무학재 너머 홍은동의 연립이나 빌라 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집이 없는 사람들도 낸 세금을 걷어다가 그 세금으로 집을 여러 채 사재기한 사람들 투기꾼 집을 새로 지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어디 딴 나라에? 그런 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김수현입니다. 이런 황당한,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집이 부족해서 서울 집값이 오른다 해가지고 수도권에 그린벨트, 그 보존 가치가 제일 높은 그린벨트를 다 없애가지고 3기 신도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인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라고 아시죠? 네. 그 바로 맞은편에 가락시형 아파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두환 때 15평짜리 한 채에 1,100만 원씩 분양을 해줬는데 1,100만 원씩 한 채에. 그 아파트가 노무현 정부 끝날 무렵에 평당 4천만 원이 됐다가 이명박 때 떨어져가지고 박근혜 정부 2016년에 이걸 분양했는데 평당 2,600에 분양해가지고 지금 이게 얼마가 됐냐면 20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불과 3년 사이에 10억이 오르고 10억이. 자, 법인과 재벌이 가진 그 토지들은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시세의 3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파트는 서민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시세의 70%. 그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거의 2배 정도 높죠. 그 다음에 세율은 국민들한테는 지금 세율을 3% 뭐 6%까지 올리겠다 보유세를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해당이 없지만, 근데 재벌들은 최고 세율이 0.7%입니다. 법인은. 그러니까 법인은 개인보다 세율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재벌한테 유리하게 맞추고 모든 법제도가. 왜? 재벌은 국회에 세작 비슷한 사람들을 갖다 심어놓습니다. 연락과지라고 해가지고. 그래놓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걸 모든 걸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법안도 만들어다 줍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법안.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법안을 하나도 만들어다가 국회에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통과도 안 되겠지만 만들어줄 초안이라도 만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기울어. 특히 부동산, 개발, 건설 이쪽은 더 심합니다. 왜?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신문 중에 조중동 수입의 절반은 부동산 광고 수입. 그 부동산 광고는 주로 누가 하겠습니까? 재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은 그냥 재벌을 위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사는 거의 안 씁니다. 뭐 생기는 게 없어요. 써봐요. 자기들한테 이로울 게 없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값이 평당 2,200만 원이라면 경기도 지역입니다. 공시가격, 세금 내는 기준은 63%, 재벌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34%, 이렇게 심합니다. 이것도 왜 조사를 했냐?
뭐 여러분들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비교적 그래도 좀 개혁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쳐라. 그럼 그 경기도부터 좀 고쳐라. 그리고 경기도에 가면 재벌이 가진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버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수원, 화성, 동탄, 이쪽으로 전부 삼성 땅입니다. 지금은 평택까지. 경기도 땅 중에 알짜 땅은 대부분 다 삼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좀 제대로 부과해라. 안 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얼마나 조작되고 있는지, 어떻게 조사돼서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경실련 홈페이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기가 재미가 없죠. 근데 여기 좀 정책을 담당하시거나 뭔가 좀 저거 하시는 분들은 좀 보셔야 됩니다. 그거 갖다가 참고하셔가지고 좀 조금만 편집하면 얼마든지 진보당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보당이 조사한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보당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보당의 지식재산이 됩니다. 만날 나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난 14년 동안 종합부동산세가 도입이 돼서 재벌들에게 세금 특혜를 줘서 재벌한테 덜 거둔 세금만 70조입니다. 70조. 개인들에 비해서 덜 거둔 세금이. 그냥 뭐 건드리기만 하면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 이거 화가 나죠. 얼마나 되는지 감도 안 옵니다. 이제 우리는 앉아서 1조짜리 재벌이 가진 빌딩은 세금을 얼마나 내나, 아파트 가진 사람은 세금을 얼마 내나, 단독주택 가진 사람은 세금을 얼마 내나. 재벌은 이 0.26%의 세금을 냅니다. 재벌은. 아파트는 0.68%를 냅니다. 단독주택 가진 사람은 0.76%. 이렇게 세율이 못 사는 사람한테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세금을 악용해서 재벌과 법인이 땅 투기에 나선다. 이 연예인들이, 인기 연예인들이 연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데, 좋은 연기를 하는 것보다 한 30억 빌려다가 35억짜리 건물을 하나 사면 건물이 그냥 쑥쑥 커져가지고 70억이 돼요. 그럼 또 하나 사가지고 금방 100억 된다. 맨 방송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요. 연예 프로, 오락 프로가. 그거 좋은 연기자로 계속 가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기가 더 빠르니까 그 법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리는 모기 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겨우 들어주는 게 PD 수첩이에요. 그 PD 수첩 한학수 PD가 해서 몇 개 밝혀내요. 그렇게 아주 좀 시끌시끌해지면 조금 고쳐. 고치는 신용만 해요. 왜? 더 강한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나라가 그렇습니까? 가수도 계속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는데, 노래 부르는 것보다 건물주 드는 게 더 좋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료들은 거짓말, 조작의 아주 대가들입니다. 이게 그대로 영상화 돼가지고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료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쟤는 왜 뭐라고 떠드나? 대통령도 좀 어떻게 또 하다가 잘못 걸려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로 올라가서. 김대중 정부에서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높여라, 높이겠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관료들은 예 하고 노는 안 합니다. 예 하고 단계별로 올리겠습니다. 단계별로 한꺼번에 올리면 무리수가 생기니까 단계별로 올립니다. 임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단계별로 올렸다고 이렇게 가짜 보고서를 냅니다. 가짜 보도 자료를. 그래서 2005년에는 이 노무현 정부인데 이제는 땅값이 시세의 91%가 됐다라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보도 자료를.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이상해서 그때부터 2005년부터 대한민국 땅값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형은 89년도부터 했다고 그랬는데 한 3년 하다 말하셨고 그만뒀고 나는 지금 2005년부터 15년째 계속 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합니다. 거짓말을 이 모든 부동산의 기초는 땅입니다. 땅값이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하고 광주에 있는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는 건물 차이가 아닙니다. 건물값은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건물은 어디다 줘도 한 5, 600만 원 평당. 20평짜리 같으면 한 1억에서 1억 2천. 30평짜리 같으면 한 2억 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뼈다고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해서. 그 노동자는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온 수입 노동자 쓰고 내국인 노동자도 일부 있겠지만 어쨌든 재벌 대기업들은 노동자를 접대부만 고용하지 노동자는 고용하지 않습니다. 기술 인력은 철근, 그 다음에 용접, 설비 이런 기술자들은 고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능인이라고 합니다. 그거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 유럽 같은 데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술을 가르칩니다. 기술을 가르치면 기술자는 죽기 전날까지 일하는 게 기술자입니다. 서 있을 힘만 있으면 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긴 대학을 공짜인데도 안 갑니다. 대학 진학률이 20%도 안 됩니다. 공짜인데. 대학 오면 돈까지 줍니다. 안 갑니다. 왜? 대학을 나오면 500만 원을 받고 고등학교 나와서 기술자가 되면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500만 원을 받는데 비정규직이 되면 800만 원을 받습니다. 비정규직은 프로야구 선수도 비정규직 아닙니까? 아마추어는 5천만 원 주면 프로야구 선수는 2억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맨 관료가 가짜 보고서, 조작된 보고서 이런 걸 가지고 학창시절에 짱돌 던지고 화염병 던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급배지 달고 또는 청와대에 가서 뭐 수석비서관, 비서관 앉으면 행정 경험이 없어가지고 관료한테 맨날 속아요. 그럴듯하게 와서 관료는 근데 미래통합당,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이나 그쪽은 실무 경험을 했어. 안 속아. 지도 관료를 했어. 안 속아. 관료가 잘 속이지를 못합니다. 아, 근데 이 노무현 진보 정권이라고 들었으면 맹탕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그럼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해요. 정치는 좀 알아요. 싸우는 건 잘해요. 근데 알면 내용물이 없어요. 내용물이. 그러니까 실제로 실전에서는 결국은 패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자 2005년에 이제 공시지가는 91%가 됐다. 그래서 경실련 요원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 땅값을 조사해 보니까 국토부가 발표한 땅값보다 2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땅값이.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우리 자료를 발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정부가 발표한 거하고 우리가 발표한 거하고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서울 아파트 값이 우리가 계산한 거로는 52%가 올랐는데 김현미 장관은 14%밖에 안 올랐다. 아니 14% 올랐는데 뭘 22번씩 23번씩 대책을 내놓냐. 그러면 니네는 1%도 안 올랐는데 계속 대책을 내놨다는 얘기냐. 한 0.5%가 한번 오르기만 하면 대책을 내놨다는 얘기냐. 그 다음에 아니 대체 11% 오른 아파트가 어딘지 그거 좀 찍어봐라. 거의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평균이 14%가 나오냐. 지금은 그냥 아예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얼마나 올랐는지 어디가 올랐는지 알려줍니다. 이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현대차 부지가 10조 5천억에 2014년 10월에 거래가 됐는데 그 다음에 1월에 매년 1월에 공시지가 발표를 하는데 2조 1,600억 거래 금액의 21% 이걸로 세금이 부과돼요. 세금이. 그러니까 이거 현대자동차는 세금 덜 넣어서 좋죠. 그 왜 이런 거래가 계속 이루어질까요? 뭔가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럼 한전은 10조 5천억에 이 땅을 팔았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얼마에 산다를 또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평당 4천원. 4천원. 봉은사 땅입니다, 이게 원래. 봉은사, 박정희 시대 때 봉은사 땅을 강제로 뺏어서 거기에 이제 상공부하고 정부기관이 이전한다고 해놓고 과천으로 가고 거기는 이 코엑스는 무역센터 그 다음에 이쪽은 한국전력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3,000평 10억에 산 땅이 10조 원이 됐으니까 11만 배 올랐어요. 11만 배. 10조 4,990억을 벌었는데 한국전력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왜일까요? 5년 동안 적자란 걸 이걸로 다 메꿨어요. 한국전력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년에 1, 2조씩 적자 나던 거를 땅 팔아가지고 다 메꿔버렸어요. 그러고 지금은 또 이상한 짓을 해요. 뭐 태양광 한다, 뭐 한다. 저 다 적자라는 거 세금으로 펑펑 밀어주고 나중에 또 어디 하나 또 땅 팔면 또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법인은 세금도 제대로 안 냅니다. 개인들한테만 그냥 세금을 월급쟁이들은 월급 땀 흘려 일한 월급에서도 세금을 30-40%씩 걷어가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낼 소득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세금을 꼬박꼬박 다 걷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착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점잖았습니다.